그동안 수그리고 있던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뭐 이런 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정권이 넘어가니까 지들이 알아서 옛날의 주인을 물어뜯고 있는 조금 씁쓸한 모양새인데요. 일단 먼저 윤석열 경로설 그때 이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뭐 누가 사단장을 이설이했다고 하는 요게 이제 공식적인 회의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자라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이라 못 보여준다 이지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수처가 시행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오후 2시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거쳤다라는 것까지 알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은 뒤 이종섭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브리핑 취소해. 그리고 경찰 이첩 보류해.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거는 누구의 결정이냐라고 하니까 이걸 보고받은 윤석열이가 당시 굉장히 화를 냈다. 경로를 냈다는 거죠.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보고가 무산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치워 무혐의 처리해라고 하는 외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그 대령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공수처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윤건희 내지는 대통령실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해갖고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것만 봤을까 싶은 거지. 근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하면은 원래는 뭐 보존되고 보호되고 그래서 이게 잘 이제 까지지가 않는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수사기관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구멍을 처음으로 뚫은 거예요. 대단해. 이게 뚫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혐의점만 찾으면 계속해갖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걸 열었고. 아무리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도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뚫었기 때문에 건의가 7070 전화 쓴 거 같은데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줘봐요. 거기 통화록이나 뭐 서버 있으면 내놔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사실상 뚜껑이 따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감사원이 우리가 최재해 감사원장 우리 날리려고 했는데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있으니까 이제 감사원은 이제 정권 바뀌고 나기 전에는 아무 짓도 안 하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와갖고 이 대통령이 관절을 공개하고 개수영장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실 안에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이른바 불법 건물 내지는 불법 건물 내지는 용도 불명 건물이라고 하는 막 골프장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는 이유로. 그걸 인자 알았니? 정권 바뀌면서? 인지 알았겠지. 아니 얘네들은 그때 가고 다 봤어. 이거 이상한 불당 같은 것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야구도 아니 이거 뭐 스크린 이거 뭐 골프에 조격장도 아니고 희한한 것 이거 하나도 다 보고 나서도 문제 없다고 한 번에 그냥 훔쳐버렸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대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놔두다가 나중에 걸리면 문제되거든. 그래서 야 뭘까지 해야 되냐라고 가는데 아무래도 골프장하고 바하고 수영장, 정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 판단이 섰나 보죠. 결국은 이걸 한다고 해서 죄질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대지를 벗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이 이걸 하고 있고, 더 웃기는 거는 검찰이 어저께 갑자기 그 세관 마약 사건 관련해갖고 통합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관하고 경찰을 포함해갖고 이 세 기관이 한꺼번에 대조사를 하는데 검찰이 주관을 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세 부서를 모아놓고 거기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갑자기 개과천선했나 봐요. 얘들 수사 의지가 강해졌네요. 갑자기 이게 아니라는 그렇지. 거예요. 어차피 특검에서 다룰 것 같으니까 이종호 다루는 순간 이 넘어온단 말이야. 어? 이 마약 사건 그 로비 혐의로. 그러니까 이걸 먼저 검찰이 해갖고 어떻게든 입을 막아보려고 처음으로 심우정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막아지나? 그리고 이거 뭐 면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들이 이거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되나 봅시다. 어차피 특검 조사 열심히 하고 특검으로 다 넘어갈 거고요. 상설 특검이 다 밝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혜련 경장이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백혜련 경장이 검찰은 협조하지 않겠다. 나는 특검에만 가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 양반 2년 동안 숱하게 당했을 거 아니에요. 해외 협박에 지금 저기 기동대 지금 파출소 쫓겨나가지고 지금 강등까지 이런 압박을 받아갖고 왔는데 니네 정권 영원할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 차라리 그때 대충 버물렀으면 순한 맛에서 끝날 수 있는 처벌을 이제는 뭐 불닭볶음면 뭐 10,000배짜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매운맛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부 정리하고요. 2부에는 계속 이어지는 이제 인사 관련된 얘기들. 김민석 뭐 후보자부터 기레기들 하는 거,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거기에 그 오광수 차장 관련된 것까지 오광석 비서관까지 수석까지 골고루 왜 얘네들이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렇게 청와대 고유 인사에 되고 대통령실 고유 인사에 되고 지금 엇대지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